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배터리주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주간 기준 배터리주 동향과 뉴스를 체크하는 위클리 배터리 뉴스. 먼저 배터리 8대 종목의 외국인 지분율 2월 5일 수요일 종가 기준과 공매도 잔고 비중 2월 3일 월요일 종가 기준 살펴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외국인 비중 4.52%, 포스코홀딩스 28.46%, 포스코 퓨처엠 9.75% 외국인 비중이고요. LG화학 외국인 33.17%, 에코프로 BM 11.25%, 에코프로 20.42%, 나노신소재 9.27% 갖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외국인 14.13% 비중, 금양 9.3% 외국인 비중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배터리 관련 뉴스들 가운데 베스트 5 꼽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SKI테크놀로지 각형 LFP 배터리 분리막 수주 성공, 5년간 2,914억 원 규모입니다. SKI테크놀로지가 파우치형과 원통형 배터리 분리막에 이어서 각형 LFP 배터리 분리막을 수주했습니다. 이번 수주 규모는 2,914억 원이며 2차 전지용 분리막 중장기 공급 계약 체결로 공시됐는데요. 이번 계약에 따라 SKI테크놀로지는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분리막을 공급할 예정이고요. 다만 고객사는 비밀 유지 조건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SKI테크놀로지가 이번 계약으로 공급하는 제품은 각형 LFP 배터리용 분리막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SKI테크놀로지는 앞서 공급해온 파우치형과 원통형 배터리용 분리막에 이어서 각형 배터리용 분리막까지 수주에 성공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모든 배터리 폼팩터로 확대하게 됐습니다. LFP 배터리용 분리막은 그동안 주로 중국 기업들이 대규모로 납품해온 만큼 SKI테크놀로지가 이번 수주에 성공한 것은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대등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신규 고객 확보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번 계약 체결로 향후 5년간 안정적인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데다 고정비 비중이 높은 분리막 산업 특성상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 생산 원가가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수익성 회복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KI테크놀로지가 안정적 매출을 담보하는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한편 아이테크놀로지는 올해 안에 북미 지역 신공장 투자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규정에 따라 배터리 부품에 포함된 분리막은 오는 2028년부터 북미 지역에서 직접 생산 또는 조립해야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4위, 트럼프, 멕시코, 캐나다 25% 관세, 한국 가전, 자동차, 배터리 직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가 이후 한 달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결정했는데요. 앞서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각 1일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마러라고 해서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캐나다 에너지는 1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추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제조된 펜타닐이 멕시코,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으로 반입되고 있다면서 당사국들이 적정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해왔습니다. 멕시코, 캐나다에 생산 거점을 둔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가전업체와 기아 등 자동차와 캐나다에 생산 거점을 마련해온 배터리 업계 등이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스텔란티스와 합작해서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시에 공장을 지었고 지난해 말 배터리 모듈 양산을 시작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GM과 합작사 얼티엄캠을 설립하고 퀘벡주에 연산 3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 중이며 올해부터 본격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만일 25% 관세 부과가 이후에 실제로 시행된다면 이들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캐나다는 북미 최대의 핵심 광물 생산지로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등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와 통상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수출 전략 수정 검토와 함께 현지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5일 배터리 업계는 정부 회의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향을 보고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각종 보조금 정책 수정과 관세 부과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미국의 싱크탱크를 활용한 한미 배터리 협력의 중요성도 지속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인데요.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영향력이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등 싱크탱크 전문가를 섭외해 한미 배터리 동맹의 필요성 등을 담은 분석 보고서도 발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배터리 업계는 미국 신정부의 통상 안보 정책은 미국 현지의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 배터리 업계의 기회 요인도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산 배터리 제품 관세 인상 시에 한국 배터리 업계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중국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핵심 역할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수입의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3년 기준 131억 달러, 18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3위 뉴스. 최대행 첨단 전략산업기금 신설, 배터리 바이오에 30조대 투입입니다. 정부가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기금을 조성합니다. 규모는 최소 34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 전략 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에도 주력하겠다면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이달 중 국가 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협회와 함께 실제 현장의 상황을 짚어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아낌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2위, 배터리 산업은 미래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한국판 IRA 도입해야입니다. 전기차 캐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배터리 업계를 위해 한국판 IRA로 불리는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 도입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간 법인세 감면 형태로 보존해 주는 것에 비해서 보다 더 즉각적인 지원에 나서달라는 것인데요. 이상수 LG 에너지 솔루션 담당은 지난 4일 여의도에서 열린 2차 전지 배터리 직접 환급제 도입 토론회에서 배터리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담당은 또 현재 상황이 어려운 업종이 많지만 배터리 같은 국가 전략 기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세계에서 기술력으로 1위를 하는 업종은 흔치 않다며 나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으니 미래 세수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환급제의 핵심 취지는 세액공제를 통해서 기업의 현재 투자 금액을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담당은 또 배터리 업체들은 현재 투자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액 공제를 직접 환급받으면 국내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설 투자뿐 아니라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필수 투자인 연구개발 투자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최근 급성장하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도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혜택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죠. 신영대 의원은 현재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경쟁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속도의 싸움이라며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점점 더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어 2차 전지 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도 속도를 올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김동명 LG엔솔 사장 배터리 연평균 수율 95% 돌파입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지난 3일 임직원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지난해 평균 자동차 배터리 수율이 역대 최고인 95%를 돌파했다며 절대 쉬운 성과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생산 기술이 고도화된 만큼 향후 전기차 캐즘이 끝난 뒤에 배터리 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인데요. 김 사장은 수율 고도화는 시장이 활력을 찾는 시기 분명한 강점이자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등 각 사업 부분에서 꾸준히 수주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며 미래 오퍼레이션 역량과 맞물려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메르세데스 벤츠, 포드, 르노 등과 계약한 조 단위 수주권을 2026년에서 2027년부터 납품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김 사장은 또 LG에너지솔루션이 생산 능력에 이어 기술력에도 앞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파우치형 LFP 배터리 셀2팩 기술,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인 46 시리즈 등을 수주한 게 기술 리더십을 방증한다며 게임 체인저가 될 건식 전극도 먼저 갖춰나가고 있으며 고객사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사장은 전기차 캐즘이 장기화하는 지금 시기를 강자의 시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위기일 때 진정한 실력이 드러난다며 미래 슈퍼사이클이 도래하면 실력을 갖춘 기업이 이를 지배할 수 있고 지배자는 LG에너지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리밸런싱과 펀더멘털에 집중해서 수익성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며 2분기부터는 가동률이 지금보다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배터리주 주가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